이 사막은 산막으로부터 약 3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국군이 이 마을까지 진군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총포 소리 정도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심지어 막 이렇게 하늘을 순찰하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전투기에다가 야, 차라리 그냥 시원하게 한바탕 하라며 답답함을 막 호소하는 중이기도 하죠. 이렇게 국군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비들은 정말로 도간에 든 쥐신새가 된 것 같습니다. 겨울에 매서운 바람에 꽁꽁 묶여 있었던 마을은 이제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국군이 이들을 지켜주고 다시 자리를 잡는다고 해도 당장에 먹고 살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있는 집안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식량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집안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하디 귀한 식량을 먹으면 먹는 대로 다 토해내는 집안이 있기도 하죠. 바로 사월이네입니다. 이 사월이와 교보기의 관계를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입덧을 하는 사월이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통 감이 잡히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끌시끌한 여인들의 수다가 한바탕 끝나고 난 뒤 쌀예네는 양씨에게 낯선 사내가 드나든다는 이야기를 몰래 전하게 됩니다. 그 사내가 드나드는 곳은 바로 인적이 아주 드문 토끼바위였죠. 쌀예네는 자신의 남편이 막 그립고 또 생각이 나서 산책을 하던 중에 어떤 남녀가 숲속으로 사라지는 걸 목격한 것입니다. 사내를 목격을 했고 사월이는 계속해서 헛구역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쌀예네는 자신의 의심을 거의 확신으로 굳혀서 양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 이제 확실한 증거가 없고 이 마을의 혼란을 막으려는 양씨의 꾸지람으로 인해서 조용히 무마되는 듯 싶습니다. 하지만 뭐 때로는 이런 작은 불씨 하나가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하기도 하죠. 그것이 지킬 것이 많거나 자신이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라면 더욱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양씨는 아주 조심스럽게 최씨를 통해서 사월이의 안부를 챙깁니다. 양씨는 단지 사월이가 걱정스러워서는 아닙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일단 자신이 이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막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양씨가 최씨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는 순간 규보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규보기가 김노인에게 발각이 됩니다. 정말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을 거예요. 이렇게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는 듯 했으나 김노인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머슴으로 착각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정희미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고 마을 사람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녀는 이제 드디어 이 마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 혹은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모두가 과부인 마을에서 남편을 얻어서 마을을 떠나는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사월이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희미처럼 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녀를 통해서 결혼을 꿈꿨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칡을 캐오던 점례와 사월이의 대사를 통해서 점례가 사월이의 임신을 눈치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신의 삶에 어떤 즐거움도 없는 사월이에게 아이는 축복이 아닌 그저 또 다른 가난의 되물림이자 그녀 스스로 선택한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당연히 사월이 역시 친구들처럼 새로운 삶을 꿈꿨을 테지만 그녀는 뭐 더욱 삶에 대해서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점례는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전 남편과 더불어서 이 규보기를 통해서 알게 되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듯해 보입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 대사를 살펴보시면은 점례하고 사월이는 서로가 서로를 더 나은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여요. 사월이는 이제 현재 자신의 행복이 우선인지라 그런 그녀에게 점례와 같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면 본인 스스로 아주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행복이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요. 그렇다면 반대로 점례는 자신이 사월이처럼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사월이에게 권유한 대로 규보기하고 도망쳐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 현재 불행히도 이들은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죠. 사월이의 대사처럼 말입니다. 얼마든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건강하고 거룩한 축복을 그녀는 이제 저주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된 지금 그녀는 자신의 삶의 끝자락에 놓여 있죠. 점례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자신과 더불어서 사월이가 번갈아 가면서 취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의 이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기에 몸을 섞으면 섞을수록 그 죄책감은 더욱더 커져만 가는 거죠.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몹쓸 짓 하는 것 같을 테니까요. 오히려 그때 자신이 마음을 정리하고 사월이에게 떠나보냈더라면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죄책감의 무게는 미련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무게와 비교했을 때 어땠을까요? 결국 그녀는 자기 자신도 막 욕정을 드러내놓고 내뿜는 사월이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할수록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몸을 섞을 때 더욱 괴로웠을 겁니다. 어느새 그에 대한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일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군이 공비소탕 작전을 위해서 산에 불을 지른다는 소식과 더불어 하늘에서도 전투기를 통해 감시한다는 소문이 파다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녀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정말 단 한 번도 원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그녀들은 다시 아주 빠르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본인들의 현재 상황은 거의 최악에 가깝죠. 아이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자신의 삶조차도 내려놓고 싶은 사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수를 권유했었지만 이 국군들의 공비소탕 작전 전에 자수하겠다는 규보기를 이제는 말리는 처지에 놓인 점예,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숨어 살면서 그저 자신의 원초적인 욕구만 해소하며 살았던 규보기까지, 이렇게 꼬일 대로 꼬여버린 세 사람의 삶은 도무지 풀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직 규보기는 사월이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도 모른 채 그저 막 자수를 하러 가겠다고 하는 중이고, 그런 그를 보면서 그의 안위를 걱정함과 동시에 이제는 그가 없으면 안 되는 자신의 삶을 제대로 마주할 시간도 없이 그에게 사월이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주는 점예,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은 사월이,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소리하고 포탄 소리는 더욱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고, 시간은 흘렀지만 일막과 변함없이 양 씨와 최 씨가 다투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보다 더욱 격렬하게 다투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본인이 이제 살린에게 입조심하라고 했었던 사월이의 이 임신 루머를 양 씨가 최 씨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이죠. 1막에서도 강하게 다툼을 가진 뒤에 사월이의 건강 여부를 걱정하면서 최 씨 집에 드나들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것 같다가도 이 두 사람은 이렇게 포인트가 하나만 맞지 않아도 바로 감정의 끝을 드러내면서 서로 막 으르렁거립니다. 공비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예전에는 최 씨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봐 조바심이 났었던 양 씨가 이제는 국군 세력이 힘을 강하게 가지기 시작하자 더욱 당당하게 위세를 떨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양 씨는 자신이 공비들이 주도권을 잡던 그 시기에 마을의 이장으로서 그들에게 식량 보급책의 역할을 했던 것이 자신의 발목을 또다시 잡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자신들의 삶의 주도권은 없는 모습입니다. 그저 현재 위세를 떨치는 곳에 순응하는 것이 익숙해 보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것은 나이가 많은 어른들일수록 더욱 그럴 겁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현재 전쟁에 이르기까지의 세월을 살아오는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런 다툼의 원인이 되는 사월이, 그리고 사월이의 이 임신 여부는 마을의 가장 강력한 화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그녀가 아이를 가진 상황 자체보다 그녀와 관계를 가진 그는 과연 누구인가가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때 마침 이 국군 사병들이 등장하고 양 씨와 최 씨의 이 오해의 골은 더욱더 깊어져 갑니다. 자신이 이장 노릇을 하며 살아온 것을 일러바쳤다고 믿는 양 씨와 그에 대해서 막 반발하는 최 씨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갈등이 끝나갈 무렵 끝이 아닌 시작임을 알리는 산불을 통해서 이 비극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국군들이 이제 불을 내기 시작하면 숨어있는 규보기의 삶은 끝이 날 테니까요. 이렇게 불이 점점 퍼지기 시작할 무렵 점예가 등장합니다. 국군의 호출에 응한 양 씨를 만나기 위해서 귀덕이와 함께 집을 나서게 되죠. 그리고 불길은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이 몇몇 마을 사람들은 그 산불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탄 어린 표정을 짓기도 하는데요. 마치 그 산불이 자신들을 그토록 억누르고 짓밟았던 그것들을 태운다라고 생각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감탄하기에도 잠시 사월이의 임신 소식을 전해 들은 최 씨의 분노는 불길보다 막 더욱 강하게 타오릅니다. 그리고 임신 소식과 동시에 당연히 그 놈에 대한 정보와 신상을 캐내려고 하죠. 그동안 정말 혼자서 마음고생을 했을 자신의 딸을 돌볼 틈도 없이 지금 현재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최 씨가 겪고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과부인데다가 야 쟤는 아무 남자 씨앗이나 받는 애래, 저 그냥 환양년이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아야 되는 자신의 딸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이 원망들이 최 씨의 감정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월이는 이제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앉아있죠. 그녀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눈물 한 방울까지도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는, 그녀는 현재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디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걸 자신의 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 마을에서는 그 가치만으로도 가장 부자일 수 있지만 그 비싼 삶의 가치는 정작 본인이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함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녀에게 삶이란 선택권이 없는 순간의 연속이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정말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삶,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새 정말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비싼 것이 아니라 그저 그녀에게는 빚이고 고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밭에 불을 지른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에 휩싸인 양 씨와 바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는 국군,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는 점례의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이 대밭에 일어난 불길은 양 씨에게는 허무함을,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박탈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나이밖에 없고 모든 것을 잃는 중이니까요. 마침내 불이 난 대밭을 바라보면서 점례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한 규복과 함께 죽겠노라며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외침은 규복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죠. 이 엄청난 뜨거운 열기와 불길을 이겨내지 못한 규복이는 결국 국군의 총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규복이는 자신의 처지와 신분을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도 해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정말 자수라도 한번 제대로 그냥 해볼 걸 이라고 하는 후회조차 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고통과 후회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던 점례가 오롯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때보다 본인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희망적이었었던 그녀는 이 작품의 마지막에서 삶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국군이 이제 규복이를 쫓는 소리를 듣고 내린 결정일지, 아니면 뭐 이런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를 닫은 채 담담히 내린 결정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사월이의 죽음이죠. 그녀는 점례와 규복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 중 유일하게 그저 세상이 정해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삶을 마감합니다. 처음으로 해본 선택으로 인해서 그녀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어쩌면 그것마저 세상이 그녀에게 강제로 선택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산불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선택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 세상에 순응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거를 원초적으로 드러내는 사월이냐, 아니면 그것들을 감추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요.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은 순응했고, 그리고 그 순응했었던 선택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욕할 수 없죠. 본인들 스스로가 더욱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을 했고, 때로는 순간순간 본능에 충실한 선택을 했을 수 있죠. 내가 그랬었던 것처럼 저 사람도 그런 선택을 했었을 것이고, 내가 그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비극적인 내용으로 치닫기 시작을 하는 지점에서는 정말로 비극적으로 느껴졌고, 회의적으로 삶을 돌아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또 회의적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다양한 캐릭터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연기할 때 내가 어떤 인물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될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